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좋은 우리 금요일인데 날이 무척 싱그럽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나무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초여름에 아주 그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올 장마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순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좀 많이 야유회라든지 좀 즐기시고 좋은 시간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주 내내 정말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사는데, 어제는 모처럼 술도 한잔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어제는 좀 기분이 좋았죠. 우양도 올라가고 S&D도 올라가고 마녀공장도 올라가고 YC도 올라가고 제가 막 애지중지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무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바닥에 기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기쁨을 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는 잠깐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되는 그러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브로드콤, 테슬라 이 삼각편대가 시장에서 주가를 상승해서 끌어올렸는데, 다우는 좀 살짝 슬로우 했는데 나스닥과 S&P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FOMC에서 처음에는 매파적으로 FOMC를 해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비둘기적인 해석이다, 비둘기적인 발언이다라고 비둘기 쪽으로 또 해석하는 것들이 좀 강해지는 모습. 겉은 한 번인데 속은 두 번의 금리나, 저는 9월하고 11월 두 번 할 것이다. 9월은 무조건 할 것이고 11월은 선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해줄 것이다. 선거가 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면서 분위기를 좀 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정치적인 이벤트가 이제 하반기에는 시장을 짓누를 것 같은데, 이 정치적 이벤트를 좀 벗어나는 종목을 좀 사두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문제이고, 올 여름 전에 이 뉴 골디락스, 제가 뉴 골디락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도 천년만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올 하반기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 골디락스가 왔을 때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장이 순환매로 다양하게 돌기 때문에 먹기가 참 힘든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아야 되는, 제가 어제 운팔 기2라고 그랬죠. 운이 80이고 기술이 2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저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어려운 장이 요즘 장입니다. 잘못 잡으면 골러가는 거죠. 또한 잡았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고, 이게 대꼬박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종목을 몰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또 많이 터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매니저들 많이 있고 많이 보고 애널리들 많이 불러서 많이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 내내 놀지 말고 많이 보고, 자료 보고 유튜브 보고 또 생각하고 거래량 보고, 계속 자기가 투자해서 가는 종목들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숫자도 보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연말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또 보고 숫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노력, 아날로그적인 노력이에는 이 장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니까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하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기를 많이 쓰죠. 투자 일기를 쓰는데, 그래서 매일 종목 1등부터 30, 상승 1등부터 30종목을 두고 각각에 대해서 왜 올랐는지, 하락한 종목들은 잘 안 보고 상승 종목 매일 30종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누적을 해가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이유, 과거 것에 계속 누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쓰면서 정리가 되고, 또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트렌드, 그러면 30종목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그 다음에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예를 들어 선크림으로 가는구나, 오뚜기 하나, 떡볶이로 가는구나, 삼계탕으로 가는구나, 막걸리로 가는구나,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투자 일기를, 종목당 투자 일기를, 왜 이 종목이 올랐는지, 왜 이 종목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시장은 어떻게 누모와 소문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누적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종목을 발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누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 이야기를 듣거나 뭘 때 싹 스쳐 지나가는 그 종목이 있는 거죠. 이거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우양이라는 핫도그 냉동김밥을 만든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본 게 4,700원부터 본 거죠. 그 전에도 한번 투자했다가 계속 안 좋았는데 안 좋고 있다가 김밥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냉동김밥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이건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이렇게처럼 여러분들도 머리를 싹 스쳐가는 그 한 종목을 우연치 않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을 쌓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는 정도로 먼지를 쌓아서 부를 만들 정도로 이 정도의 내공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곧 있으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이제 제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마이크론인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회사이다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자. 새로운 순환 매매가 뭘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추론도 아주 중요한 추론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맞춰보고 느껴보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아주 민감하게 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날로그적으로 공부를 해야 몸에 오래 남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22, 나스닥은 0.31, S&P 500은 0.25. 어제 이제 오르고 살짝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먹었던 것을 토해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지 않을까 대꾸받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 끝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오늘 한국 시장에도 그렇게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 24만까지 늘어난 거죠.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부분도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영향을. 두 번째로는 5월 근원 PPI 극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 거의 안 움직였다는 거죠. 예상을 하회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줬고 다음에 명목금리는 0.2%가 하락을 했죠. 네, 이렇게 하면서 PPI가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미국 30년 국제 입찰 응찰률이 2.49배 수요가 양호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이게 미국 국채금리인데 2년짜리는 4.695, 네, 5.5bp가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236, 거의 4%대 이제 붙여서 내려오죠. 네, 5.7bp.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에게 어느 정도 뭐랄까 펌프질을 해줬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산엽인가 누군가가 뭐 경주마에 나와서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게 뭐 그렇게 성장주에 영향을 주는 거냐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근데 저는 좀 반대죠. 주식은 센티인데 굉장히 금리에 민감해요. 특히 기업을 하는데 20bp, 10bp 이게 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 한번 대출 이자 같은 것도 가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센시티브합니다. 금리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금리와 환율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할 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 성과 보상안 법인 텍사스 이전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큰 화두가 됐는데 내용을 한번 뜯어봅시다. 이제 테슬라 스탁옵션의 문제인데 스탁옵션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 앨런 머스크 스탁옵션 내용인데 이 스탁옵션을 주당 23.34달러에 받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약 3억 30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얼마에 23.34달러. 지금 한 뭐 170달러 정도이니까 법원의 첫 번째는 무효 판결이 났죠. 네, 무효 판결 당시 기준으로 스탁옵션 가치는 560억 달러, 약 77조 원이었다. 어느 변호사가 주면 안 된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긴 거죠. 그랬는데 다시 내부적으로
저 이사회가 열려서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날 종가가 177.29달러 기준으로 460억 달러, 약 63조까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30% 가까이 그때보다 지금 더 빠진 상태이죠. 머스크는 지난 1월 X에서 25%의 의결권이 없이 테슬라를 AI 및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지분이 정확히 많아야 뭔가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테슬라를 올릴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 정도의 지분을 갖지 못한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AI 관련 자율주행과 로봇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서 상당히 기반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테슬라 외부에서 만들 수 있다는 머스크의 언급은 투자자들을 불안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지만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한때 30%에 달했으나 21년과 22년 당시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해서 약 380억 달러 52조의 주식을 매각을 한 거죠. 지 욕심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이젠 다시 주식을 더 달라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일단 주주들이 승인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G7로 동결협상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69조 원 지원을 합의했다. 대만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의해서 2028년 이후 전력난 우려가 있다. 여전히 전력기기는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BOJ 금리 결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이 올 6조 엔에서 5조 엔으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뭘 해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거. 얘들은 좀 우리하고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5에서 70까지도 내렸다. 올렸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금리는 9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18% 상승 104.805 살짝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WTI는 마이너스 0.60% 하락 78달러. 금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브로드컴이 12.24%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브로드컴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봅시다. 왜 올랐는지. 브로드컴이 액면 분할을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실적 전망 상승과 주식 분할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12%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거죠. 브로드컴 주가는 AI 수혜주로 부각되면 올해만 약 50% 이상 급등을 한 주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은 챗 GPT와 같은 AI 어플리케이션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돕는 첨단 네트워킹 칩을 제조를 하고 있다. 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네트워킹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 뭔지 모르지만 칩을 개발한 건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을 개발한 회사이다. 이게 팹리스 기업이죠. 애플이 최대 고객으로 누가? 애플이 최대 고객으로 브로드컴의 매출의 20%가 누구에서 나온다? 애플에서 나온다. 결국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 그렇죠.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잘 팔린다면 동사의 매출액도 올라갈 것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으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브로드컴 2024년 회계연도 작년 11일에서 올해 10월까지 매출 전망치는 기존보다 10억 달러가 더 올라간 510억 달러로 상향된 상태이다. 모든 게 좋은 상태죠. 거기에 주식 분할까지 했다는 거죠. AI 관련 칩이 110억 달러를 기록, 기존 전망치 100억 달러보다 10%가 더 늘어날 정도로 호황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 브로드컴은 또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식을 10대 1로 앵분을 한다. 이러한 호재가 작동을 하면서 주식이 오늘 12%까지 오르는 거죠. 200달러를 회복한 애플은 214달러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애플이 굉장히 좋아질 이유는 이제 우리가 AI 하드웨어 쪽에만 제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하드웨어로. 네, 하드웨어에 뭔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컴퓨터를 만들고 계산을 하고 이런 쪽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장을 먹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장을 먹는데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그건 저는 애플로 본 거죠. 애플, 네, 구글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메타 이 정도. 결국 미국의 빅 세븐, 네, 빅 세븐 이 세븐이
결국 다시 B2C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애플을 좀 강하게 봐야 된다. 저는 애플을 $300까지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ARM 벌써 $158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는 몇 달러? $200. 왜 ARM이 중요하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전부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ARM에 설계도가 없으면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기 힘들다. 애플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도 전부 ARM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ARM은 애플이나 삼성이 핸드폰이 한 대 팔릴 때마다 $8에서 $10의 돈을 받는다. 이게 이제 수익 구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엔비디아도 3.3%나 상승하면 $129까지 올랐습니다. 대체 이 거인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이게 미국의 힘, 천조국의 힘이죠. AMD는 0.25. AMD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전 팔아가지고 ARM이나 버티브 홀딩스 같은 거를 좀 바꿔 타야 될 것 같아요. AMD 너무 좋아했는데 힘이 너무 없습니다. 테슬라는 2.67% 상승. 인라인은 1.89. 야금 올라오더면 $883, $1000까지 갈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도 1.60% 상승. TSMC도 0.58% 상승. 비트코인은 살짝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1.28%. 자,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이 KB증권의 이은혁 연구원이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한번 잘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일시적 소비 경기 둔화가 이끄는 물가 안정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분이 던지고 답을 하신 거죠. 5월 고용지표에 대한 생각과 연준 정책 전망을 나름대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5월 CPI에서 소비의 일시적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었다. 특히 소매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서프라이즈였던 월마트 실적 발표 이후 5월 16일에 실적 호조의 정답을 본 소매기업들의 가격 할인 경쟁이 5월 말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아하, 우리 월마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그 가장 큰 또 원인이 가격 인하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소매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 인하에 나서서 Q를 늘리면서 수익을 높이는 구조로 간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당연히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FOMC는 CPI에 비하면 너무 매파적이었는데 이는 5월에 있는 의사록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기 호황에도 내내 경기 둔화 전망을 하고 있던 연준은 5월 FOMC 그때서야 또다시 뒷북을 치며 매파로 전향을 한 거죠. 계속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 5월부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경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금리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파로 돌아섰는데 이 의사록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것을 유지해 줘야 되는 자기들의 어떤 논리 일치를 위해서 이번에 살짝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연준의 후행성을 생각하면 다음 FOMC에서는 다시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왔다리 갔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매파를 부르질 수도 없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CPI, 코어 CPI, 그리고 쉘터, 그다음 주거비를 제외한 CPI를 보면 이미 팬데믹 수준까지도 CPI가 하락을 한 상태이다.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매기업들의 가격 할인 경쟁이 물가 안정을 좀 더 이끌 가능성이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는 하락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은혁 연구원은 말씀하시는 거죠. 일시적 경기 둔화는 사람들이 화폐 현상에서 깨어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화폐 현상이란 뭐냐? 임금이나 소득의 실질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명목 단위가 오르면 임금이나 소득이 올랐다고 받아들인 거다.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에 맞게 임금을 올려주면 내 소득이 올랐네. 이렇게 화폐 환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화폐 환상에 빠졌다는 건데 경기가 침체하면 Q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거지가 됐구나를 깨달으면서 Q는 견조한 가운데 P가 줄어들고 있다. 저가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저가를 소비하면 쪽으로 몰려가는데 여기서 가격을 내려주면은
물가는 잡힐 것이다. 동시에 화폐 환상에서 깨어난 노동자들의 임금 저항도 심해질 것인데 이는 임금 둔화세의 멈춤과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잉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 할인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다 잡아먹고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가 소비 트렌드, 월마트 독점은 강력한 가격 할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소비 업체들이 느꼈다는 거죠. 자기들도 가격 할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할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금 펌프질을 너무 많이 해서 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모든 것들을 조정해 왔는데 이제는 재정 진출이 4년 연속 6조 달러를 넘으면서 이자 비용이 첫 방위비 수준을 추월을 할 정도로 미국의 부채 비중은 높다.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이 내년에서 돈을 더 풀어서 펌프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밸런스 게임을 지금 미국 FOMC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 둔화 우려도 확실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재정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개인 소비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와 성장률이 하락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돈 풀어서 몰래 이제 유동성을 주는 것은 이제 한계 부닥쳤고 이제 정식적으로 FOMC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속 게임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의 금리나 11월의 금리나 두 번은 제가 봐서는 확실하다. 저는 sure, why not입니다. 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빅 이벤트를 치른 미국 증시는 오늘도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나스닥 S&P가 다시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죠. PPI가 안정되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네, 뉴 골디락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 상승은 이들이 왜 지구 최강자인지를 증명하는 청정국의 리더 기업임을 증명을 하고 있죠.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정확한 해석이 왔다가리 갔다 하는 미 FOMC를 보면서 발언을 보면서 매파로 해석했다 지금 비둘기파로 해석하는 상황이 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시장은 어제도 가스전, 반도체, K푸드, K화장품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돌아오고 있고 이제 시장에 버려진 큰아들 삼성마저도 다시 나이트 죽돌이를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강남 학원으로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소식도 좀 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의도 매니저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삼성증권의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곧 편입이 될 것이다에 대한 리포트였다는 거죠. 자기 자회사가 자기 모회사의 리포트를 쓰면서 이게 들어갈 거라고 강변을 하는 거 보니까 짠하죠. 네, 짠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차례가 아니다. 빨리 대치동 1타 강사가 있는 엔비디아 학원에 가야 되는 거죠. 네,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을 때문에 1타 강사가 있는 대치동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된다. 무엇 시대는 들어가야 된다. 시장이 여름이 지나면 시장이 다시 조정이 엄습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게는 6월, 7월, 8월 뭐 이 3달 정도 많아봐야 2달 이렇게 미국이 계속 강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2달 정도 시간에 우리가 먹고 올해 좀 쉬어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좋은 종목을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심 만기일에서 여의도가 난리가 아니라 어제 예탁원 뭐 정말 일처리가 한 30분씩 전부 지연되는 거죠. 어제는 좀 뭔가 거래량도 많고 굉장히 어수선한 하루였다. 하지만 오늘은 날 심리적 안정을 찾고 주말 전에 나타날 것이다. 네, 따라서 오늘 윗꼬리를 좀 조심하자. 방법은 없이 윗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갔던 애들도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제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토니모리, YC, 우양, S&D, 동방, 마녀공장, 선전뷰티 사이언스, 사피엔 반도체 등인데 S&D에 대한 집중적 관찰과 좀 투자가 필요하다. 좀 터지더라도 시총 1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카페 모임하고 스터디 모임에서 왜 S&D에 대해서 미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야 정확하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에 주요 행사 한번 봅시다.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화요일 날 발표가 되고 19일 날은 미국 19일 날은 휴장이네요. 왜 휴장인지 모르겠네. 네. 6월 19일에서 20일에는 인터배터리 유럽인 배터리 또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21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이 독립기념일인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마이크론이 6월 27일부터 실적 발표를 한다.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6월 27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좋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갈 것이다. 하이닉스는 25만 원에 오면 팔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살만하다. 차라리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서 확 튕겨져 올라올 게 뭐가 있을까? YC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6월 27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표 드렸죠. 네, 파운드리하고 HBM 수혜주 관련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골라내야 되는 거죠. HBM 후공정에서 고르는데 PSK홀딩스 다시 갈 수 있고 테크닉 많이 왔죠. YC하고 DI 올라가죠. EO 테크닉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블랭크 마스크와 페리클 EUV에 관련된 SNS텍과 FST인데 어제 FST가 갑자기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나? 콜테스트에 떨어졌나? 여러 소문이 있는데 SNS텍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진 세미컨도 보시고 솔브레인, 네, 코미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이렇게 건전하고 공부할 게 많은 카페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 오면 1대1 채팅창이 있는데 거기에 채팅창에서 고민을 상담하시면 제가 아주 뭐 고민 다 답을 해드립니다. 금일 관심 종목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카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윗꼬리를 좀 조심하자. 하지만 미국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심하게 달리지는 않겠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오늘 정도부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종목이 순환매로 돌 가능성도 있다. 참 머리 아픈 장이지만 더 집중하고 더 많이 보고 투자일기 쓰면서 시장의 바람의 방향성을 이해를 해라.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내 머리를 스쳐가는 그 종목에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저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